3억의 환호, 80억의 함성. 두 숫자가 만들어낸 극적인 충돌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야구. 미국의 종교라 불리며 3억 인구의 심장을 흔드는 무대. 또 하나는 축구. 인류의 언어라 불리며 80억 인류가 열광하는 무대.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가지만 진실이라 믿었던 남자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보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을, 세계를 흔든 단 하나의 이름을,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선입견을 뒤흔드는 충격 그 자체. 과연 그를 무릎 꿇게 만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피터슨입니다. 65세 캘리포니아에서 40년간 메이저리그를 다뤄온 스포츠 칼럼니스트죠. 은퇴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야구에 대한 애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숍에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홈런을 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역시 오타니야. 진짜 괴물이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포츠 매거진 편집장 톰슨이었어요. 존, 급한 칼럼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무슨 주제죠? 손흥민과 오타니 비교 분석이야.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거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흥민이요? 축구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 최근 LAFC로 이적해서 난리야. 톰슨, 농담하시는 거죠? 손흥민이 오타니와 비교 대상이 된다고요? 전화 너머로 톰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존, 요즘 손흥민 인기가 생각보다 대단해. 특히 아시아계 팬들 사이에서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온 제가 보기에 이건 비교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거든요. 야구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아니, 종교나 다름없죠.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이고 오타니는 투타 겸업이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전설적인 선수예요. 반면 축구는 어떤가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틈새 스포츠에 불과합니다. MLS는 유럽 리그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시아 최고 스타? 당연히 오타니지. 손흥민? MLS는 퇴물 리그일 뿐이야. 톰슨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존, 그래도 한번 취재해봐. 의외의 발견이 있을지도 몰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오타니와는 급이 달라요.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둘 다 아시아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타라는 공통점이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뻔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생각해봤어요. 손흥민이 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오타니와 공통분모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소화하는 유일한 선수거든요. 베이브 루스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괴물이에요. 저는 오타니의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엔젤 스타디움에서 그가 홈런을 치는 순간 4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반면 축구는 어떤가요? 분명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야구만한 드라마와 감동을 주지 못해요. 특히 제 또래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칼럼 작성을 위해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타니의 최근 성적부터 살펴봤어요. 역시 압도적이었습니다. 홈런, 타점, 방어율 모든 면에서 완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손흥민 차례였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살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관련 기사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이 과연 오타니만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답은 뻔했어요. 야구는 미국의 혼이고 오타니는 그 혼을 완벽하게 구현한 선수니까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그 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인 메리 존슨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스포츠 경제학 박사로 각종 수치와 통계로 스포츠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톰슨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산타모니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메리는 노트북과 함께 두꺼운 자료 폴더를 가져왔어요. 존, 손흥민과 오타니 비교 자료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결과는 뻔할 거예요. 오타니가 압도적이겠죠. 메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세요. 첫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오타니 쇼헤이 관련 상품 판매량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확실히 1위예요. 유니폼, 야구모자, 각종 굿즈까지 포함해서 연간 2억 달러 규모죠. 봐요.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잠깐, 이건 미국 내 수치예요. 전 세계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메리가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전 세계 1위. 2025년 LAFC 이적 후 2주 연속 전 세계 스포츠 유니폼 판매 최고 기록이에요.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제쳤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축구 유니폼이 야구를 넘는다니 허튼 소리예요. 메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LAFC 공식 발표예요. 손흥민 합류 첫 주 온라인 유니폼 주문량이 평소에 27배 증가했어요. 전 세계 200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리,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한 건가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예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현재 전 세계 스포츠 유니폼 중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언급량도 봐요. 한 달 동안 손흥민 관련 포스트가 오타니보다 30% 많았어요. 전 세계 기준으로요. 말도 안 돼요. 오타니는 홈런 왕이에요. 투타 겸업의 전설이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아시아, 유럽, 남미에서는 손흥민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세 번째 자료는 광고 수익 비교였습니다. 오타니는 주로 미국과 일본 브랜드와 계약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반면 손흥민은 전 세계 브랜드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충격적이었어요. 오타니의 연간 광고 수익은 약 5천만 달러, 손흥민은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파급력이 압도적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온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스포츠의 본질은 경기력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영향력이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메리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전 세계에서 MLS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청률이 300% 증가했다는 통계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 검색량 비교였어요. 전 세계 기준으로 손흥민이 오타니보다 2배 많이 검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이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존. 오타니가 미국의 영웅이라면 손흥민은 전 세계의 아이콘이 되고 있어요. 메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축구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숫자와 데이터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도 있고 통계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진짜 현실을 확인하려면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LAFC 홈 경기 티켓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130달러에서 150달러 하던 티켓이 5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손흥민이 뛰는 경기만 그랬어요. 같은 자리가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호가되고 있었어요. 이건 야구 월드시리즈 수준이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티켓도 이 정도 가격은 아니거든요.
결국 저는 5배를 주고 겨우 한 장을 구했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가격이었어요.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관중석이었습니다. 22,000명 수용 규모의 경기장이 가득 찼는데 절반 이상이 한국 관련 응원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손흥민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야구장에서나 봤던 건데 축구 경기에서 이런 열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도 한국어로 손흥민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열정만큼은 진짜였어요. 하프타임 때 주변 관중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옆에 앉은 중년 미국인 남성은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더군요. 그 남성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구는 잘 모르지만 손흥민만큼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토트넘 시절부터 손흥민을 응원해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겁니다. 뒤쪽에 앉은 한국계 가족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왔는데 모두 같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흥민이 골을 넣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현지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후반전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환호했어요. 심지어 상대팀 팬석에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광경은 제가 40년간 스포츠를 다루면서도 몇 번 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축구가 이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야구장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열정과 감동이 축구장에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메리가 보여준 데이터들이 허황된 숫자가 아니었구나.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정말로 미국 스포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LAFC 경기를 본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현실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이라니요. 그곳은 오타니의 홈구장이에요. 제가 수없이 다녔던 곳이고 오타니의 전설적인 홈런들을 직접 봤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축구 선수가 시구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당일 저녁 뉴스를 보니 두 장면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주 오타니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친 홈런 장면이었어요. 공이 스탠드로 날아가자 5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죠. 이런 게 바로 야구의 마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온 장면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이 시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놀라운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운드에 올라서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시구도 완벽했습니다.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을 가르는 공을 던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ESPN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건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 같은 열기입니다. 손흥민 한 명이 이 정도 반응을 이끌어낸다니 정말 놀랍네요.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이 한국 축구 팬들로 가득 찼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시구 하나에 이런 관심이 쏠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시구 하나에 이 정도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40년간 야구를 다뤄왔지만 시구 행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그냥 행사의 일부로 지나가는 정도인데 손흥민의 시구는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손흥민의 시구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타니의 홈런 하이라이트보다 더 많이 봤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타니의 홈런은 야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시구가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다니요. 제가 알고 있던 스포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해봤어요. 정말 손흥민 시구 영상이 오타니 홈런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댓글들도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달려 있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다양했습니다. 반면 오타니 홈런 영상은 대부분 영어와 일본어 댓글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 시구 관련 포스트들이 바이럴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야구도 잘한다는 식의 반응들이 많았어요. 트위터에서는 더 흥미로운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구 팬들조차 손흥민의 시구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스트라이크, 프로 못지않은 폼이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직 메이저리거들도 손흥민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앞다퉈 손흥민의 시구를 다뤘어요. 축구 스타가 야구장을 점령했다는 식의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ESPN은 아예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손흥민의 미국 내 영향력을 분석하기까지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저스 구단의 반응이었습니다. 구단 공식 SNS에서 손흥민과의 협업 가능성을 암시하는 포스트를 올렸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야구가 미국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해왔는데 축구 선수 하나가 야구장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다니요. 손흥민의 시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완벽한 투구 폼, 그리고 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시구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도 받고 현장도 갔고 언론 보도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LA 코리아타운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하니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기저기 손흥민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점 곳곳에 손흥민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마치 이곳이 손흥민의 고향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한국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년 한국계 미국인들이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 경기 다 같이 보러 갈까요? 당연하죠. 우리 애들도 데려가야겠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하시더군요. 손흥민이 LAFC에 온 이후로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님들이 경기 이야기만 해요. 김 사장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시더군요. 손흥민 덕분에 우린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손흥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관심을 보여요.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오면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단순히 경기력이나 기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한 민족 전체의 자존감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그의 경기를 보면 살 힘이 나요. 우리 아이들도 손흥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손흥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시더군요. 우리 손자가 손흥민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선수가 이렇게 유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젊은 한국계 미국인 가족을 봤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아이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김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말 경기 단체 관람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벌써 50명 넘었어. 버스 2대 끊어야 할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 식당에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로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니요. 이런 현상은 제가 야구계에서도 자주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이 엄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흥민 팬이세요? 한국분 같지 않으신데? 아니요, 저는 기자입니다. 손흥민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그러자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이야기라면 누구나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손흥민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미국에서 살면서 가끔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보면 당당해져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랑스러워해요. 손흥민 같은 한국 선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를 경기력과 기록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타니도 분명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가진 이런 힘은 오타니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만난 교민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커피를 끓이며 습관적으로 스포츠 뉴스를 켰는데 화면에 나온 헤드라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흥민, 전 세계 스포츠 스타 영향력 순위 3위 진입. CNN에서 나온 뉴스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전 세계 1위. 오타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스타로 부상.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CNN이 손흥민과 오타니를 같은 급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채널을 ESPN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 효과, 전 세계 200개국 방송에서 하이라이트 장악. MLS 역사상 최대 글로벌 임팩트. 심지어 BBC에서도 손흥민 특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한국 선수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토트넘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수치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통계를 보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지난주 소셜미디어 언급량에서 손흥민이 오타니보다 30% 많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총 5억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한 달 만에 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메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초기에나 가능했던 수준이었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손흥민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오타니와 비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선수를 이렇게 인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손흥민을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한 독일 리그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언론들도 손흥민을 축구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손흥민, 미국 스포츠 문화의 새로운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아시아 스포츠 스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손흥민을 조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스포츠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ESPN의 유명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타니가 야구의 혁신이라면 손흥민은 스포츠 문화의 혁신이다. 단순한 선수를 넘어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 FOX 스포츠의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제 오타니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어쩌면 더 광범위할지도 모른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40년간 스포츠계에서 일해온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휴대폰으로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검색량에서 손흥민이 오타니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정 주들에서는 손흥민 검색량이 더 높았어요. 광고 시장에서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나이키는 손흥민 전용 축구화를 출시한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글로벌 캠페인의 메인 모델로 기용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스포츠 경제학자들의 분석이었어요. 손흥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오타니의 경제적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급이라고? 아니, 어쩌면 지금은 손흥민이 더 앞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손흥민을 폄하했던 제가 이제는 그를 오타니와 비교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손흥민이 더 앞서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야구가 미국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 축구 선수 하나가 그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변화무쌍했어요. 글로벌 언론들의 손흥민 보도를 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40년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토니 로드리게스였어요. 제가 10년 전 멘토링했던 후배 기자로 지금은 LA타임스에서 스포츠 섹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젊은 세대의 시각을 가진 기자죠. 손흥민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며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오타니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혼란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때 토니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버렸고 그는 세계를 얻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토트넘에서 실망스러운 마지막 시즌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MLS로 온 후 그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토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타니는 처음부터 기대받은 선수였다고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아무도 MLS에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문화 아이콘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니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타니는 분명 훌륭한 선수입니다. 투타 겸업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주로 야구 팬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반면 손흥민은 어떤가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할머니처럼 스포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기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메리가 보여준 데이터, LAFC 경기장에서 본 광경,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 코리아타운 교민들의 눈물,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의 평가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경기력이나 기록으로만 비교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21세기의 스포츠 스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했습니다. 토니와의 통화 마지막에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손흥민은 오타니와 동급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야.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름이 되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오타니는 미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손흥민은 세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오면서도 이런 현상은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손흥민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를 오타니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제 솔직한 고백에 감사하다며 통화를 마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들이 정말 제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네,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손흥민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현상이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아시아인들에게는 희망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단순한 경기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타니도 분명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야구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 틀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스포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손흥민의 경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세상은 넓고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니와의 통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톰슨 편집장이 의뢰했던 칼럼을 쓸 준비가 되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타니 대 손흥민, 아시아 최고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한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두 영웅, 하나의 세계, 손흥민과 오타니가 보여준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정했어요. 칼럼을 쓰면서 제 마음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톰슨으로부터 이 주제를 받았을 때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손흥민을 단순히 퇴물 리그의 선수라고 폄하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메리가 보여준 데이터, LAFC 경기장에서 목격한 열광,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 파장, 코리아타운 교민들의 진심 어린 눈물,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의 평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럼의 핵심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온 이 늙은 기자는 착각하고 있었다. 손흥민과 오타니를 단순히 경기력으로만 비교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스포츠 스타는 그 이상의 존재다. 계속해서 썼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분명 위대한 선수다. 투타 겸업이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야구계의 전설이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주로 야구 팬들과 미국,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 썼어요. 반면 손흥민은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섰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현상이 되었다.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자부심을,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꿈을,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는 희망을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핵심을 담아야 했어요. 오타니가 미국의 3억 명을 놀라게 했다면 손흥민은 전 세계 80억 인류를 뒤흔들었다. 야구는 미국의 종교지만 축구는 인류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 속에 한국인의 이름, 손흥민이 새겨졌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전 스포츠 기자로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한국 선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다니요.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이 비교는 승부가 아니다. 오타니와 손흥민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다. 하지만 글로벌 임팩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이 만들어낸 현상은 그 어떤 스포츠 스타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손흥민 대 오타니가 아니라 공존의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아시아의 자부심이고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무릎 꿇은 건 바로 소니마니아였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글을 썼나 싶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글을 본다면 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스포츠를 넘어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었어요. 톰슨에게 칼럼을 보내면서 이런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편집장님, 이 칼럼은 제 40년 스포츠 기자 생활의 정점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한 결과물이에요. 몇 시간 후 톰슨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칼럼이 매우 훌륭하다며 다음 주 커버 스토리로 실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손흥민의 경기를 진심으로 즐기며 봤습니다.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신기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오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은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습니다. 세상은 넓고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과 오타니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위대한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문화적 파급력에서는 손흥민이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실이고 40년 경력의 스포츠 기자로서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